우리말 바로쓰기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중간고사 다들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다 잘 봐가지고요.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못 보신 분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지 이제 결산해갖고 점수 나오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저번 시간과 이어서 우리가 많이 틀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몇 개 정도 있어요. 대충 살펴봐도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이제 프레지로 이제 새로 했고요. 저번에 윗부분이 잘 안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학습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A4 용지 같은 데다가 간단하게 메모하는 걸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지 출력해서 하기 힘들기 뭐 복잡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서 조금 쇼크 먹은 게 컨닝하신 두 분 계시죠? 컨닝하신 분 추후에 점수 어떻게 낼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안 쓴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학번 다행히 썼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줄까 말까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 페이스북에 있으니까요. 페이스북에 여러분 그 댓글 다는 걸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 하겠지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냥 점수 주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거니까요.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시를 오랜만에 써서 첫 번째 나온 게 젓가락,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 숟가락, 숟가락입니다. 읽기는 다 똑같은데 자, 왜 이럴까요? 자, 첫 번째,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젓가락, 시옷 받침이 맞을까요? 젓가락, 디귿 받침이 맞을까요? 숟가락, 시옷 받침이 맞을까요? 숟가락, 디귿 받침이 맞을까요? 자,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혼돈되죠? 자, 저와 가락이 결합단 말에서 가락과 같이 된 소리가 나므로 자, 한글 맞춤법 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젓가락으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자, 젓가락은 저분 할 때 저분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형이 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이시옷.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단어와 단어 사이가 이렇게 순 우리말로 연결될 때는 사이시옷이 붙는다는 그 맞춤법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적어요. 숟가락은 뭐예요? 그러면 수하고 가락이 붙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우리 수저로 한술 푸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한술 푸다. 그러니까 한 숟가락을 푸다라는 것이 숟가락의 준말이 술이에요. 술이 이제 역사적으로 숫으로 디귿 받침으로 바뀌어서 이제 어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원적인 형태를 밝혀 적지 않아서 한글 맞춤법 29항에 따라 숟가락으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은 시옷 받침, 숟가락은 디귿 받침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학습지에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1하고 젓, 시옷 받침, 숟가락 해서 숫, 디귿 받침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뒷부분 이제 설명 같은 것도 적어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안 적어도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알아두실 건 젓가락은 시옷 받침, 숟가락은 디귿 받침이에요. 어렵죠? 한술 푸다. 이 정도까지 그냥 여러분 공부하다시피 적으면 좋겠고요. 젓가락 같은 게 저분할 때 그런 것까지만 적어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외울 때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프레지가 잘못 누르면 이상하게 축약이 되니까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옆으로 움직였어요. 32째, 32째. 어때요? 어렵죠? 자, 32째가 맞을까? 32째가 맞을까? 이건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두째는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앞에 다른 수가 올 때 받침 리을이 분명히 탈락하는 것이 언어 현실이에요. 그래서 두째, 32째가 맞잖아요. 32째가 아니고 자, 따라서 12째, 22째, 32째의 경우 두째를 쓰도록 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부터 모두 세요. 12개째, 22개째, 32개째가 됨을 이루는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 12째, 22째, 32째와 같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두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리을이 탈락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탈락 배웠던 거 같죠? 리을 탈락.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앞에 저번에 이제 책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고 이제 12개째.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띄어쓰기 배울 거예요. 수관형사 같은 경우는 다 띄어쓴다고 해서 12개째, 22개째 이런 부분
어떻게 12째, 22째 뭐 이 부분하고 이제 추가해서 더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 더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리을이 탈락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므로예요. 어때요? 한글말 어렵잖아요. 그럼의 받침이 미음이 뒤로 가서 그럼으론가 그럼으론가. 그러면 이제 어원적으로 따져보시면 돼요. 그러 나누기 무론가. 그럼 나누기 으론가. 자, 어떻게 되냐면 우선 내일은 날씨가 춥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외출하실 때 옷을 따뜻하게 입기 바랍니다. 라는 밑에 예문이 나오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주연이 지수, 수빈이 또 재웅이, 경환이, 진천이. 자, 여기까지 부르면 되니까 서민이, 서윤이. 자, 부른 사람 다 생각하고 자기 이름 이렇게 부르신 사람은 학습지에 조금 더 깊게 써보세요. 자, 우선 앞에 내용 뒤에 내용이 이유나 원인이 근거를 쓸 때 접속 부사는 그러므로입니다. 왜 으로일 것 같은데 무로일까요? 모르겠죠. 그러므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라는 말이 준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라는 준말이고 수단의 의미를 가진 말로 그럼으로써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느 게 맞아요? 내일은 추우니까 추우니까 그러므로 으니까로 바뀐다면 그러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으로가 아니고요. 발음상 똑같기 때문에 혼돈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숙제 다 했다고.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숙제 다 했다고. 자, 우리 발음상으로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어체, 문어체라는 게 있잖아요. 구어체는 뭐예요? 자, 말을 할 때 나타나는 건 구어잖아요. 그리고 문어체는 뭐예요? 자, 글로 쓸 때인데요. 자, 우리 구어체로 항상 말하는 거와 문어체로 항상 말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구요. 자, 우리 생각해 보시면 뭐라구요 나눠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어원 따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 플러스 구요. 뭐라 플러스 고요. 고요가 맞는 것 같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준어 형태에서 구의 형태를 끝나는 말은 어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조금 더 귀엽게 발음하기 위해서 우리 모음 삼각도 기억하시죠? 우 위치가 어디 있어요? 오 위치보다 조금 더 위쪽에 고모음이잖아요. 고모음이 높을수록 조금 더 예쁜 귀여운 목소리 그런 소리가 난다는 그런 형태가 있어갖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해요. 자, 뭐라고 그거부터 생각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두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시한 표현 어미다고 니은다고 다고가 쓰였잖아요. 그러므로 이대로 생각하신 대로 썼네요. 뭐라고요? 사랑한다고요? 숙제 다 했다고와 같이 썹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구라고 말을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웬만하면 우리 정확한 표현대로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맞춤법에 좋으니까요. 뭐라고요? 이렇게 대답해주세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뭐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거 모음조화하고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랑한다. 플러스 우. 플러스 오죠. 자, 양성 모음끼리고 숙제했다고요. 햇은 뭐예요? 하이니까 아에 가까우니까 다. 그쵸? 뭐라고요? 같은 경우는 오. 그쵸? 양성 모음끼리 그렇게 모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러고요? 이런 식은 거인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구라는 표현은 확실히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제 데이트 하실 때 많이 쓰면 좋겠죠. 다음으로써 이제 자, 인사말, 반대말, 소개말, 노랫말, 존댓말, 혼잣말. 자,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밑에 빨리 읽은 어진이는 벌써 알겠죠? 자, 주아야 이제 어진이한테 때려라. 어진이 나한테 지금 잘못한 거 있습니다. 자, 사이시옷 규정이에요. 사이시옷 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험 문제도 나왔어. 한자 몇 개 있었고 한자어는 아니고 우리나라 말 플러스 그러니까 순우리말 플러스일 경우 순우리말과 한자일 경우 그런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생각나는데요. 규정에 따라 뒷말의 첫 소리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면 니은 소리 덧나는 거 있었죠? 그거에 이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데 표준 발음이
인산말 안 그러죠? 반대말, 속갯말인 경우는 이제 인사말, 반대말, 속의말, 인사말 하네요. 그 앞에 이제 모음이거나 미음, 니은이 덧나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죠. 자, 같이 속의말, 인사말, 반대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적고 노랫말, 존댓말, 혼잣말 같은 경우는 노랫말, 존댓말, 혼잣말 같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말, 인산말 앞에 니은 붙어 있고 미음 붙어 있는 경우, 그쵸? 그리고 모음인 경우 그런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제 사이시옷을 안 죽는다는 걸 하겠죠? 자, 저번에 사이시옷이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다음엔 안 내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다. 때려야 뗄 수 없다. 자,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죠. 뗄래야 뗄 수 없다. 때려야 뗄 수 없다. 자, 앞에 있는 뗄래야, 때려야인데요. 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 뭐가 우리 일반적으로 있어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음하는 것과 조금 다를 거라는 그런 형태가 있겠죠? 자, 표준어 규정에는 러야가 을러야, 은 을래야에 비해 널리 쓰임으로 으려야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 표준어 규정 17항 뭐예요? 발음이 비슷한 형태가 쓰인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한 형태만 표준어로 삼는 거예요. 이 규정에 따라 을려야, 을래야를 버리고 을려야를 표준어로 삼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뗄래야 뗄 수 없다. 때려야 뗄 수 없다. 때려야 뗄 수 없다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예. 자, 누가 주아가 소개시켜 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 맞다나. 아, 진짜 막 짜증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형태를 따지면은 말 맞다나가 맞을 것 같죠. 지읒 받침이 될 것 같은 경우. 하지만 맞다나라는 말이 이제 따로 있어요. 말 뒤에 말한 대로 말한 가치 따위를 뜻하는 격조사 맞다나가 붙는 형태예요. 격조사 맞다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참 우리 한국어 어렵습니다. 말 맞다나, 네 말 맞다나 또 뭐가 있을까요? 맞다나가 들어간 게 그런 맞다나? 그런 것다나 맞다나 예, 좀 잘 찾는 게 힘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러한 그 형태가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그 학습지에 써보시겠어요? 맞다나가 붙은 여러 가지 형태. 제가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해주기 싶어서 한 거니까요. 이 학습지 저번에 이제 그 프린트대로 이렇게 맞추는 거 해갖고 했더니 몇 명이 베꼈더라고요.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습지 뜻을 적으면서 말 맞다나가 붙은 형태가 어떤 게 있는지 이것도 참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참 잔인해요. 지금 중간고사 끝난 지 몇 시간이 됐는데 이런 말을 하고 그쵸? 자, 다음 부분이에요. 자, 부호 이름이에요. 자, 부호 첫 번째 부호는 뭐예요? 괄호예요. 가로 아니에요? 가로. 다음 가로 아니에요. 괄호. 그러니까 가로라고 쓰는 게 저기지만 원래는 괄호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로 해갖고 가로도 이제 복수 표준어가 된 거죠. 다음 부분은 뭐예요?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요. 중괄호. 자, 밑에는 대괄호. 맨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아이고, 저기 작은 따옴표가 이상한 데 들어갔는데요. 저건 뭘까요? 나표예요. 자, 우리 나표가 들어가는 거 좀 많이 보셨어요? 나표는 일반적으로 그 세로 쓰기 할 때, 홍민정음 그 원본 생각나시죠? 세로 쓰기 할 때 거기에 맞춤, 그러니까 따옴표 대신 들어가는 게 나표고요. 그 우리 논문 쓸 때도 이 나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쪽 우리 그 언어학 쪽이나 자연계 쪽이나 좀 다르지만 그 단행본을 표시할 때나 자꾸 학습지가 나오네요. 그 소논문을 표기하거나 그럴 때 나표도 쓰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규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그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전을 붙이다, 전을 붙이다. 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붙이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붙이다 같은 경우는 벽에 풀을 붙이다, 붙이다, 그쵸? 그런 부분의 붙이다고요. 자,
붙이다는 붙이다예요. 참 재밌는 뜻인데요. 뭐, 여러분 막 계산해보면 막 저번에 이제 뭐예요? 국외음악 그런 부분이 막 생각날 것 같잖아요. 국외음악 갖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번철이는 모르겠어요. 철로 된 그 소뚜껑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요.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두르고 빈대떡, 전화, 전병 따위에 음식을 익혀 만들다는 뜻으로 붙이다라는 뜻이 씁니다. 전화가 뭔지 저도 뺏겨와서 잘 모르겠고요. 다음 부분입니다. 자, 소가로와 줄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두 개로 나눴는데 소가로는 어떻게 쓰느냐면 소가로 용법 가운데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경우에 설명하여 어문 규정에선 다음과 같은 예로 이제 보기에 주었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한글 단어가 있고 이제 영어로 표기해야 될 때 이런 경우에 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언어학자 누구 있어요? 촘스키 같은 경우는 한글로 촘스키라고 쓰고 이제 원어 영어를 쓰기 위해서 노안 촘스키라고 영어 좀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 있고요. 3.1운동 1919 이 연도 같은 거 쓸 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말했듯이 논문 쓸 때 만약에 이경우 선생님 2012년 논문이다 그럼 이경우 2012 이런 경우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정 여기 한자를 쓰는 건데 이제 프레시가 한자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짝 없어졌는데요. 무정 이렇게 한자로 쓸 때 중요한데 쓸 때 추넌 원은 6.25 때 납북한 이제 시대 상황 같은 경우는 말아줘야 되는 거죠. 자, 니체 독일의 철학자 만약에 니체가 독일의 철학자가 아니고 독일의 수상 이런 식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경우는 이제 혼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줄표예요. 여러분 줄표 보셨어요? 예, 영어 시간에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요. 자, 줄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보충할 때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타난 거 하기 전에 잠깐 설명하자면 일요일 하고 만약에 얘기했는데 4월 21일 일요일이라고 만약에 21일이라는 걸 강조해 줬다면 4월 셋째 주 일요일 줄표 치고 21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충을 해주는 말이죠. 자,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어들 때 쓰고요. 그 신동은 4살에 그러니까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시기에 그쵸? 모른 나이에 벌써 시를 지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 줄표를 한번 빼보세요. 그 신동은 4살에 벌써 시를 지었다예요. 그럼 아시겠죠? 그러니까 4살이라는 것 자체를 천자문도 못 뛸 나이라는 걸 강조하거나 이제 강조하기보다 조금 더 부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예요. 자, 어머님께 말했다가 아니 말씀드렸다가 꾸중만 들었다. 이건 내 것이니까 아니 처음부터 발견한 것이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건 내 것이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어머님께 말했다가 꾸중만 들었다. 이런 식의 정정 또는 다시 말할 때 쓰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특정한 단위를 한정에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문 규정에서 보여준 예문으로 볼 때 명사구 단위 정도의 길이인 간단한 설명을 보충할 때 소가로를 사용하고 명사구 이상의 말로 부연 설명을 할 때에는 줄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로 같은 경우는 거의 짧은 경우, 되게 짧은 경우, 날짜나 연도나 그런 경우를 나타낼 때고 줄표 같은 경우는 좀 긴데 그렇죠? 아까 소가로와 비교하면 어때요? 소가로 같은 경우 독일의 철학자 니체 이 정도 독일의 철학자는 말했다. 이 정도의 간단할 때 아니면 조금 더 길 때는 줄표를 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몇 과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문장 부호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운데점이에요. 그럼 가운데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운데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점, 청자 같은 경우 뭐예요? 화자와 청자, 그걸 줄여서 말하는 거.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쉼표로 해도 되잖아요. 화자, 쉼표로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쉼표로 나열하기엔 너무 많다. 그런 경우는 이제 대립되거나 같은 의미거나 그런 거 할 때 가운데 줄을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같은 의미라는
제시한 문장이 없네요. 어서 띄어먹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설치 운영, 그러니까 설치 운영 같은 경우 설치하고 운영한 자,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설치하고 운영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가운데 점을 열거한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나타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이나 그리고 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설치하고 운영한 뭐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습성을 가진 그런 것을 쓸 때 가운데 점을 쓴다는 거. 특히 뭐 아예 뭐 이제 습관된 거 있잖아. 교수 학습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쓸 때 가운데 줄 이렇게 가운데 줄이 가운데 점 찍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22쪽이죠. 얼마 안 남았죠? 예, 또 안 가고 있습니다. 아,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날이 개었다, 날이 갰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날이 갰다, 날이 개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형식일 거예요? 개었다와 갰다 같은 경우는 어시 아예 축약된 형태죠. 우리 이러한 형태는 어떻게 봐요? 축약된 형태 되게 많았었잖아요. 가아가 가가 되고 보아가 바가 되는 거. 그런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본말인 개었다와 준말인 갰다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잖아요. 가 같은 경우는 가았다, 가아, 같다. 서었다 같은 경우는 같다, 갔다, 서었다, 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이런 경우는 아예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갰다, 배었다, 뱉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셌다 같은 경우는 준대로 적어주고 줄지 않을 적에는 개어, 개었다, 배어, 배었다, 세어, 세었다 같이 이렇게 적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실 경우는 일반적으로 줄어드는 거, 서어 같은 경우는 섰다, 가아,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줄어드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준말인 형태와 그 원래 형태가 같이 쓰이는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준말 그 배웠던 그 부분에 나타나는 거죠. 자, 보통 하냐고 해를 다 말하지 않고 줄여서 말하는데 예를 들면 엄마가 저에게 공부를 잘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경우 자, 이것을 제 친구에게 전달할 때 엄마가 나보고 공부를 잘하고 있네. 있네예요. 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있네. 공부를 잘하고 있네. 분명히 있네. 어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뭐 보기 힘든 그런 한국어 같은데요. 자, 이 준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문어체에서는 안 쓰다가 우리 구어가 더 많이 쓰이잖아요. 구어가 이제 문어체로 바뀌면서 이제 되는 건데요. 우선은 야고 해가 준말이잖아요. 야고 해. 자, 앞에 그 여이와 뒤에 야이 부분에서 뭐뭐 야고 해라고 보면은 어느 형태가 맞을 것 같아요? 준말은 기본형이 있는데 기본형에서 거의 기본형의 형태를 거의 들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고 느냐고 해가 줄어서 말은 느네이고 은야해가 줄어든 말은 은혜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여기서 이제 뭐 인느네 같이 쓰면 된다는 거. 공부 잘하고 있네, 있느네, 있네 뭐 이 정도로 쓴다면 되는 거고요. 발음되는 대로 쓴다면 인예가 맞는 거죠. 한국어 되게 어려워. 이런 한국어 솔직히 저도 잘 보기 많이 읽어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큰 부분이 있는데요. 자, 됐습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어떤 중학교 정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은데요. 준말의 형태예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입니다. 자, 아까는 그 준말 같은 형태는 그 준말대로 적으라고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떨까요? 자, 우선은 우리 쓸 때 어원은 기본적인 어원이 있다는 거 기본적인 어원이 있는 건 기본적으로 밝힌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코끼리입니다가 맞겠죠? 코끼리입니다는 아니겠죠? 자, 우린 발음할 때 그렇게 해도 코끼리입니다라고 써야 돼요. 자, 코끼리입니다는 코끼리 플러스 서술격 조사 어간 이 그쵸? 그리고 비읍니다. 종결어미가 에서 서술격 조사 어간 이가 생략된 것이에요. 이처럼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경우는 이 모음을 끝나는 말 뒤에서 생략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현상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입말에서는 코끼리입니다. 지우개입니다 같이 서술격 조사 어간이 이가 흔히 생략되지만 글말에서는 본대로 코끼리입니다. 지우개입니다. 이런 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코끼리입니다라고 해서 코끼리입니다라고 쓰지 말고 코끼리입니다라고 써야 되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어원입니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거의 다 돼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는 제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우선은 프레즈를 제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그 부분을 봐야겠습니다. 자, 서툴러, 서툴어, 서툴다, 서투다, 머물다, 서툴러, 머물러, 머무는. 자, 우선 보세요. 서툴어, 서툴어, 서툴어. 자, 서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니은 탈락, 니은 뭔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쵸? 유마도 나타날 것 같고,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셔요? 예, 시험 끝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국문학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자, 국어학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국어학을 되게 못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국어학 정말 못 가르쳐 줬고요. 예, 이런 말 하면 나중에 그 선생님이 볼 리는 없겠지만 보면 열받겠지만 그래가지고요. 저도 국어학을 되게 못했는데 이런 부분 보면은 참 여러분 진짜 국어학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 자정 넘어 새벽으로 가는데 예. 자, 갔다 가지다 서툴다 서투르다 머물다 머무르다 자, 서툴다 서두르다 등은 복수 표준어로서 모음으로 된 어미가 결합하면 본딘말로 활용해야 하지만 자음으로 된 어미가 오면 준말 본딜말 모두 붙여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둘 다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서툴다 서투르다 그쵸? 머물다 머무르다 자, 이거 복수 표준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어간의 끄듬절 르가 어미 앞에서 앞에서 리을로 바뀌는 용연이 있는데 뭐야? 서툴르다 그쵸? 머무르다 서투르다 흐르다가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머무르다 서투르다 흐르다 어미 어가 결합되면 머물러 서툴러 흐르다 흘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리을로 불규칙해 쓰면서 슬쩍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 자, 한편 받침 어간 리을이 어미의 첫소리 리은 비읍 시읍과 을 앞에서 줄지어지는 경우에는 본대로 적는다. 따라서 머물다의 어미는 결합하면 머무는이 됩니다. 머물르는이 아니에요. 그쵸? 머물다. 그쵸? 기본형에다 는이 붙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나요? 자, 우리 되게 어렵죠? 안다, 안다. 예, 되게 헷갈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죠. 우리 헷갈리다라고 발음하는데요. 예전에 제일 처음에 시강할 때, 한참 전이다,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헷갈리다라고 발음을 해가지고 좀 혼난 적이 있어요. 헷갈리다가 아니고 헷갈린다가 표준어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학습지에 슬쩍 쓰면 좋겠죠? 안과 안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겠어요. 안타는 뭐예요? 아니 하다. 히읗 들어간 거 있죠. 축약이 되면 아니, 니에서 이가 빠지면 안에다, 하에서 아가 빠져서 안. 그쵸? 리을 히읗이 된다는 거. 이 준말이고 안은 아니의 준말이에요. 자, 우선 그럼 알겠죠? 아니하다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말이 되면 앞에 리은 히읗이 되겠고 만약에 뒷부분에 아니를 넣어서 말이 되면 니은이 되겠죠. 따라서 아니하다를 줄였을 자리에는 안타를 쓰고 아니를 줄였을 자리에는 안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라고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무 말도 아니하다. 먹지 아니하다의 아니하다를 줄일 때는 아무 말도 않다. 먹지 않다 같이 하나를 쓰고 아니 먹다. 소리가 아니 들리다. 같은 경우 아니를 줄였을 때는 안 먹다. 소리가 안 들리다 같이 쓴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아무 말도 아니다. 아무 말도 아니하다. 그쵸? 먹지 아니다. 먹지 아니하다. 그쵸? 아니하다를 일 때는 리을 히읗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안 먹다. 아니 먹다. 아니하 먹다. 그쵸? 아니 먹다니까 안 먹다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소리가 안 들리다. 아니 들리다. 자, 아니하 들리다. 아니 들리다가 맞으니까 안 들리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헷갈릴 필요가 없죠? 아니는 그러니까 니은 히읗일 경우는 아니하를 붙여보고 니은인 경우는 아니를 붙여보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띄어쓰기 같은 경우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니하다 같은 경우는 자, 그 다가 붙어도 하다라는 게 준말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고요. 아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사로 볼 수 있으니까 띄어쓰잖아요. 그래서 그 니은인 경우는 띄어쓴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예,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25살까지 헷갈렸어요. 지금도 가끔 이제 쓰다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자, 디귿 불규칙이 나왔어요. 짐 따위를 싣다. 자, 여러분 싣다. 그러니까 싣다에 어를 한번 붙여주세요. 자, 불규칙 찾는 건 뭐였죠? 어를 붙여보면 거의 대부분 어나 아를 붙여보면 된다 그랬죠? 싯어. 그쵸? 싯어 뭔가 이상하죠? 발음을 해보면 실어예요. 자, 그러면 디귿이 바뀌는 거예요. 싫다인데 싫어. 싫은이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싯은 그대로 씻는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쓰나요? 뭐 규칙 같은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이런 현상의 이름이 있다면 이름도 알려달라는 건데요. 자, 우선은 디귿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듣다, 걷다. 그래서 걷다 같은 경우 어떤 게 어떻게 소매를 걷다예요? 길을 걷다예요. 자, 소매를 걸어. 그쵸? 아니죠? 길을 걷다. 같은 게 불규칙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듣다, 따위에 물어, 들어, 걸어 등으로, 묻어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물어 같은 경우는 남에게 질문을 하는 거 아니면 묻어, 땅에 시체를, 이 야밤에 시체 얘기하고 있네요. 시체를 묻어, 뭐 이런 거예요. 자, 어를 붙여볼게요. 자, 땅에 돈을 물었다. 아니죠? 묻었다잖아요. 그럴 때는 땅에 묻는 거는 규칙이고요. 남에게 묻는 거는 불규칙, 물어잖아요.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간단하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디귿 불규칙의 특징은 거예요. 디귿 자체가 리을로 바뀌거나, 보통 리을로 바뀌는 게 일반적이니까, 디귿 불규칙은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다.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다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묻다, 땅에 묻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 걷다 같은 경우는 소매를 걷는 거와 길을 걷는 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안 남았습니다. 몇 페이지 남았을까요? 다음이 끝인 것 같은데요. 자, 네, 다음이 끝이에요. 제가 이 어떻게를 오렌지 카라멜의 무슨 노래예요? 그거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 그림에 자막이 있는 게 없어갖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 어떻게 히읗 받침 강요는 어법에 였지 않는 말이고요. 어떻게와 어떻게는 어떻게는 틀려요. 어떻게가 맞아요. 되게 어렵죠. 어떻게 히읗 두 개 들어간 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 낼 수 있어요. 저번에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자,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세요. 모두 맞는 것에 모두 체크하세요. 예, 열받았죠? 많은 사람이 틀렸어요.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준말이에요. 어떻게, 어떠하게, 그쵸? 어떠하게, 어떻게, 그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떻다에 어미가 붙으니까 어떠하게 라는 것이 부사적인 말이고요. 어떻게는 어떠하게 해 라는 구가 주란 말이에요. 어떠하게 해, 어떠하게, 하게에서 애가 빠져가지고 어떻게가 되는 거죠. 하자가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는 부사적으로 쓰래서 어떻게 된 거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처럼 다양한 용어는 수식하는 거고요. 한편 어떻게는 나 어떻게, 오늘도 안 오면 어떻게처럼 그 말 자체가 완결된 구임으로 서술어로는 쓰일 수 있어도 다른 용어는 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수식하는 경우는 어떻게 히읗 받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경우는 수식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해, 그런 것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무슨 요일이야? 다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다음 주 화요일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 기본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자, 띄어쓰기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시험 문제 100%네요. 띄어쓰기는 원칙이 뭐예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기본이고요. 다만 한 가지 있잖아요. 조사 문제에 대해서 따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